그는 숨을 멈추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8만 명의 관중이 떠난 뒤 경기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한 대가 그 고요 속에서 한 남자를 포착했죠.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그는 승리 세리머니도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디 위로 걸어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스타가 아니라 모범이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단 하루 만에 영국, 미국, 일본,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오늘은 쓰레기 하나로 전 세계를 울린 남자. 손흥민의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8만 명의 관중이 함성을 남기고 떠난 런던 스타디움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그 공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쉬고 있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꺼지고 마치 별들이 하나씩 사라지듯 경기장의 빛도 천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잔디 위엔 종이컵과 물티슈, 깃발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렀지만 관중석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라운드엔 흙냄새와 땀의 잔향이 남아 있었고 그 냄새는 방금 전까지의 열기를 증명하듯 공기 중에 묵직하게 떠돌았습니다. 방송 중계 카메라는 인터뷰 구역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감독, 선수, 통역사 모두 자리를 떠난 뒤 잔디 위엔 단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얀 유니폼, 등번호 7번. 그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벤치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리머니도 포즈도 없었습니다. 대신 잔디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두 눈은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고 그 시선 끝에는 방금 전까지의 함성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정적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구겨진 종이컵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골이 터지는 순간 환호하며 떨어뜨린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조명이 점점 꺼지는 그 순간 그의 손끝에 닿은 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그가 사랑해온 경기장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쓰레기를 손에 쥐고 벤치 옆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오랜 시간 익숙해진 리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낡은 금속 쓰레기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조용히 종이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물티슈 한 장, 찢어진 깃발 조각, 플라스틱 병 하나. 그는 그것들을 묵묵히 모았습니다.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서기를 여러 번.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의식 리추얼, 의례 같았습니다. 관중석 청소를 하던 직원이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옆에 스태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잠시 일을 멈췄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이 그대로 공중에 멈춰 있었고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한 경기장 한가운데 조명 아래 허리를 숙인 한 남자의 모습이 모든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장면을 우연히 포착한 사람은 단 한 명의 외신 기자였습니다. BBC 촬영 감독 에드워드 리치. 그는 이미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어깨에 메고 있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줌 렌즈를 당기자 손흥민의 실루엣이 조명 속에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일어서고 또 숙이는 반복된 동작.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엔 설명할 수 없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청소가 아니라 존중이야. 그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손흥민의 그림자는 길고 단단했습니다. 조명이 꺼질수록 그 그림자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잔디 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없는지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는 종이컵 하나를 더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은 뒤 빈 관중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는 마치 누군가에게 오늘도 고마웠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경기장의 공기가 다시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카메라를 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남긴 건 득점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기록이야. 그는 즉시 편집실로 돌아가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파일 제목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토트넘 주장, 경기 후 쓰레기를 줍다 진짜 품격. 영상 길이 19초 19초. 그 짧은 시간 속에 담긴 건 단 한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곧 전 세계를 울릴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BBC 편집실의 불빛은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촬영 감독 에드워드 리치는 손흥민의 영상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19초 길이의 영상, 단 한 번의 줌 촬영, 그리고 마지막 인사 장면. 그 단순한 영상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집실 문이 열리며 동료 기자 마크 윌슨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고 그중 하나를 에드워드에게 건넸습니다. 에드워드, 아직도 그걸 보고 있어? 에드워드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단순한 장면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멈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크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영상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화면 속 손흥민은 허리를 숙였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잔디 위에 쓰러진 깃발 조각, 흙 묻은 종이컵, 그리고 그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장면.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이걸 뉴스로 내보낼 생각이야?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인간 이야기야. 그는 자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트넘 주장, 경기 후 쓰레기를 줍다 진짜 품격.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곧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각 런던 외곽의 BBC 뉴스룸에서도 긴급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손흥민 영상 확인 요망. 편집 책임자 헨리 브라운은 회의 중이던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단순 경기 하이라이트 아니야? 그러자 에드워드가 직접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이 재생되자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첫째 장면, 손흥민이 허리를 숙입니다. 둘째 장면, 손에 쓰레기를 들고 벤치로 향합니다. 셋째 장면, 빈 관중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그 세 개의 장면 안에는 언어보다 큰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건 이미지가 아니라 품격이야. 헨리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인간성의 리포트로 가야 해.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송출 파일 목록에 체크를 넣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하단에 자막이 추가되었습니다. 손흥민, 경기 후 잔디 위에서 쓰레기를 줍다. 그리고 오른쪽 구석엔 작은 글씨가 떴습니다. 촬영 에드워드 리치. 편집팀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깜빡이며 속삭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는 왜 저랬을까? 에드워드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라운드가 자신에게 준 걸 돌려준 거겠지. 헨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새벽 방송 첫머리에 넣자. 메시지는 단 하나,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줘. 그날 새벽 3시 20분. BBC 아침 뉴스 첫 오프닝에 그 영상이 방송되었습니다. 앵커는 단호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경기 후 잔디 위에 남은 건 쓰레기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에드워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건 전해져야 해. 방송이 나간 지 단 1시간 만에 영상은 온라인 스트리밍에서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화면엔 쉼없이 댓글이 올라왔고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SNS 댓글엔 같은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스타가 아니라 교사 같았다.
손흥민은 경기보다 마음이 더 크다. 그리고 그날 오후 CNN, ESPN, 일본 NHK까지 모두 그 영상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경기장을 가장 마지막에 떠난다. 에드워드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찍은 단 19초의 영상이 한 사람의 행동을 넘어 문화가 되리라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주운 건 쓰레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영상이 공개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19초 영상은 이미 세상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BBC 공식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는 1000만 회를 넘었고 댓글창은 존경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CNN은 속보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축구선수인가 신사인가? ESPN은 기사 첫 문장에 썼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경기장을 가장 마지막에 떠난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는 사설을 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의 끝에서 스포츠맨십의 시작을 보여줬다. 그 문장은 영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하루 만에 밈으로 번졌습니다. 손처럼 주어라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 트렌드를 장악했죠. 일본 NHK는 청소하는 손흥민을 자국 문화와 비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일본의 청결의식과 닮았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모든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행동에는 문화보다 진심이 있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 문장을 캡처해 진심이 국가로 퍼뜨렸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심리학적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팬의 환호가 사라진 공간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켰다. 이것이 내면화된 품격이다. 그 문장 하나가 유럽 전역의 스포츠 칼럼에 인용되기 시작했고 어느새 교육 현장에서까지 회자되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기사 말미에 짧은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다. SNS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레딧, 틱톡, 인스타그램. 어디서나 손흥민 존경 해시태그가 걸려 있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영상 대신 그 짧은 행동을 클립으로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그는 선수이기 전에 인간이다. 그라운드보다 마음이 더 깨끗한 남자. 댓글 하나하나가 기사처럼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이다. 리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친다. 유튜브 댓글엔 외국인들의 존경과 함께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쓰레기를 주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신뢰를 주었다. 그날 저녁 CNN의 프라임 뉴스 앵커가 손흥민의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전 세계 60개국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기록이 아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화면엔 손흥민이 허리를 숙이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뒷모습이 전 세계 리더십 강연 자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 구단 공식 계정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장 아래에는 손흥민이 잔디를 바라보는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좋아요는 단 3시간 만에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은 댓글에 태극기와 하트 이모티콘을 줄지어 남겼습니다. 어떤 팬은 그가 우리 팀의 주장이어서 자랑스럽다고 썼고 또 다른 이는 그는 골보다 인격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야말로 품격의 바이럴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클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브랜드 홍보보다 빠르고 어떤 경기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득점 장면을 공유하는 대신 그가 허리를 숙인 순간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19초 행동이 스포츠 마케팅의 19년 역사를 이겼다. 그가 주운 건 종이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중의 문화였고 신뢰의 씨앗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남은 건 쓰레기가 아니라 인간의 품격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BBC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는 이런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장을 청소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토트넘 공식 팬포럼은 폭발했습니다. 첫 게시물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행동, 누가 시킨 게 아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밑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전 세계 팬들의 공감이 쏟아졌습니다. 한 영국 팬이 남긴 글은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다. 그는 팀의 주장이기 전에 인간이다. 그 문장 아래로 수백 개의 좋아요가 눌렸고 사람들은 그 한 줄을 각자의 언어로 번역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BBC 스포츠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선 팬 인터뷰가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왜 이 장면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팬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남은 양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동의와 존경이 함께 섞여 있었고 카메라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화면에 담았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손흥민은 달랐다라는 해시태그가 만들어졌고 수십만 명이 그를 캡틴 클린이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팬은 손으로 직접 만든 피켓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장을 닫고 우리는 마음을 닦는다. 팬들의 감동은 온라인을 넘어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토트넘 홈구장 입구엔 고마워요, 손흥민. 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만든 현수막이었지만 그 문구는 곧 구단 공식 문구처럼 퍼졌습니다. 팬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며 그 문장을 사진으로 남겼고 SNS에선 그의 이름이 곧 자부심이다라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한 노년 팬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경기 티켓을 쥐고 말했습니다. 내가 축구를 50년 넘게 봐왔지만 경기장에 쓰레기를 줍는 주장은 처음 봤어. 그게 손흥민이야. 그는 득점보다 태도로 팬을 이긴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은 하루 만에 2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세대의 눈물이라 부르며 공유했습니다. 한국 팬들의 반응도 특별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엔 손흥민 품격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댓글엔 이런 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잊고 있던 배려의 단어를 되살렸다. 리더십은 트로피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심지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손흥민 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진짜 리더야. 남이 보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도 손흥민 선수처럼 될래요라고 말했고 교실 안에는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팬 문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홈 경기에서 관중들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쓰레기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이게 손흥민이 보여준 방식이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번져나갔고 경기장은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팬들이 스스로 말했죠. 우리는 우리 주장을 따른다. 에밀리 스콧이라는 팬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이후 토트넘의 팬들은 더 조용해졌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가 가르쳤으니까요. 손흥민은 그 어떤 공식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다만 경기 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누가 주었는지는 기억되죠. 그 짧은 한마디가 팬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은 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BBC 홈페이지엔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손흥민 축구보다 더 큰 이야기. 그 문장을 본 팬들은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린 경기 결과를 잊어도 그 장면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손흥민은 골로 승리를 만들었지만 그날 그의 가장 위대한 득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존경심이었습니다. 손흥민의 19초 영상은 이제 단순한 화제가 아니었습니다. 언론들은 그의 행동을 단순히 청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리더십과 문화의 깊이를 읽어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사설 첫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경기를 끝내지 않았다. 그는 경기 후에도 책임을 다했다. 그 문장은 순식간에 영국 SNS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은 단순한 공감을 넘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장문의 칼럼을 냈습니다. 제목은 경기 너머, 스타 너머.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승리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의 행동으로 명성을 다시 정의했다. 프랑스 르 피가로는 그의 행동을 철학적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허리 숙임은 예의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이 한 문장은 프랑스 철학자 클레망 베르디에의 칼럼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행위는 단순히 질서의 문제를 넘어서 존중이 존재를 완성한다는 인간적 선언이었다. 그의 칼럼은 프랑스 지성계에서 화제가 되었고,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는 이 문장이 칠판에 적혀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무대에서 스스로를 겸손의 상징으로 세웠다. 그의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이 기사엔 본복이라는 독일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한국어로 본받을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그를 동양의 품격이라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은 스포츠를 통해 아시아인의 이미지를 바꿨다. 그러나 일본 네티즌들조차 댓글에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건 우리 문화의 복제본이 아니라 그만의 진심이었다. 그 문장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루 만에 10만 번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한 언론학 교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육이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여러 초등학교에선 손흥민의 19초 영상을 인성 수업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사는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 영상이 어떤 교과서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고 말했고,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학생들은 영상이 끝난 뒤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사람. 캐나다 글로브 앤 메일은 그의 행동을 손 효과라 명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19초는 수많은 리더십 강연보다 깊었다. 손 효과라는 표현은 트위터에서 밈, 유행어처럼 번졌고, 기업 리더, 정치인, 교육자들이 그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 CEO는 임직원 회의에서 우리도 손흥민처럼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발언은 곧 사내 교육 지침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의회에서도 한 의원이 연설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리더십을 손흥민에게 배워야 한다. 순간 장내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는 골보다 깊은 가치를 남겼다. 그 장면은 영국 공영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 외교부 역시 이 영상을 국제 행사에서 사용했습니다. K-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행동이 한국가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메시지와 함께 상영됐습니다. 참석한 각국 외교관들은 영상이 끝난 뒤 기립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언론은 손흥민을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BBC는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그는 쓰레기를 주었지만 진정으로 들어올린 것은 세계의 존경이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도 단순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품격,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손흥민의 19초 영상은 한국에도 순식간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포털 메인에는 손흥민 품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고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응원이 달렸습니다. 역시 손흥민이다. 이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 그 문장들은 마치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 나라 전체가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 뉴스 첫머리에도 그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앵커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보여준 작은 행동이 전 세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경기장 잔디 위에서 허리를 숙인 손흥민의 뒷모습이 재생됐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말보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손을 멈췄고 누군가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 영상을 되풀이해서 봤습니다. 그날 오전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며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교실 안에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사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게 왜 대단하다고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도 했어요.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도 손흥민 리더십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면화된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학생은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기에 더 진실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진정한 품격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는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리더란 결국 누가 보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SNS에서는 진심이 국가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심지어 네이버 밴드까지 그라운드의 예의라는 문구로 도배되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는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손흥민은 K-팝보다 강력한 K-리더십의 상징이다. 또 어떤 시청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경기를 끝낸 게 아니라 품격을 시작했다. 언론사들은 그를 행동으로 가르치는 리더라 불렀습니다. JTBC의 앵커는 오프닝 멘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주운 건 쓰레기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이 멘트는 그대로 국민들의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시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경기장 청소 캠페인을 벌였고 플래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정신을 따른다. 이 장면이 뉴스로 보도되자 전국에서 참여 인증샷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운동장과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SNS에 올라왔고 그 물결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국축구협회도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경기장의 모범이자 국가의 자랑이다. 그 문장은 하루 만에 300만 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행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변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떤 나라이고 싶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뉴스에선 해외 언론들의 평가와 함께 국내 팬들의 영상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국기를 더 빛나게 했어요.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의 상징, 신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SNS에는 이런 문장이 떠돌았습니다. 그는 골보다 깨끗했고 스타보다 겸손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SNS에는 단 한 줄이 남겨졌습니다. 누가 버렸는지는 몰라도 내가 주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인터뷰 100마디보다 강했습니다. 그날 밤 한 노년 팬이 쓴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우린 그를 통해 품격을 배웠다. 그리고 그 품격이 곧 대한민국이었다. 손흥민의 이름이 전 세계에 오르내리던 그 주, BBC는 다시 한번 그를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인터뷰보단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죠.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명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료 해리 케인은 언론과의 대화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경기장에 들어오고 누구보다 늦게 나가는 선수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습관이다. 케인의 말은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몇 년을 함께 뛰었지만 그 순간만큼 그를 정확히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후 벤치와 관중석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행동이 우리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의 습관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독 안젤로 포스테코글루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장으로서 팀의 얼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토트넘이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도 보여줬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리더는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이다. 그 문장은 곧 구단 내부 벽면에 새겨졌습니다. 선수들은 그것을 보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방에 붙여두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라운드는 그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 인생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늘 깨끗하게 두고 싶어요. 그의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경기장을 떠날 때마다 잔디가 더 빛나 보인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라 그들이 느낀 진심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의 행동을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영국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겸손은 낮춤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대표하는지 알고 있다. 즉, 그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책임의 미학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예술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철학이라 불렀지만 손흥민 본인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뿐입니다. 한국 언론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한 칼럼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의 흙을 닦은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표면을 닦았다. 이 문장은 그 주 가장 많이 공유된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손흥민은 스스로의 행동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버스에 오르기 전 스태프 한 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장이 깨끗하니 마음이 편하네요. 그 말을 들은 스태프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있을 땐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에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 스태프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손흥민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보여주며 가르치지 않고 느끼게 하며 그는 팀의 주장이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거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취재하던 에드워드 리치는 후속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한 경기의 영웅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완성된 리더다. 그 문장은 해외 언론인협회의 공식 인용문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토트넘 구단의 공식 홍보 영상 마지막엔 그의 짧은 행동이 삽입되었습니다. 음악도 내레이션도 없었습니다. 단지 허리를 숙이는 한 남자와 그 뒤에서 잔디가 반짝이는 장면.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화면 하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중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그 한 문장이 손흥민의 철학을 완벽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스타라는 단어보다 사람이라는 단어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느냐로 완성된다는 것을. 며칠 뒤 런던 토트넘 훈련장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비가 내린 잔디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렸고 선수들의 발자국 소리가 고요하게 섞였습니다. 손흥민은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그는 잔디 위에 무릎을 굽혀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오늘도 깨끗하네요.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에겐 그라운드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속일 수 없고 거짓이 통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다시 단단해지곤 했습니다. 그날 훈련장에는 낯선 손님이 있었습니다. BBC 촬영팀과 에드워드 리치 기자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 깨끗해진 거겠죠. 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은 짧게 진행됐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 대신 훈련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스트레칭, 슈팅, 그리고 정리. 모든 동작은 일정했고 모든 행동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고 한 번도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갈 무렵 에드워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리더십은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리더십이요? 글쎄요. 아마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남이 안 볼 때가 진짜 시작이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잔디 위 공기처럼 오래 머물렀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며칠 뒤 BBC는 다시 그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가장 늦게 떠난 주장. 영상은 단 3분짜리였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내레이션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골을 넣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점수를 얻었다. 그는 스타가 아니라 신뢰였다. 다큐멘터리 말미에는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나며 뒤돌아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잔디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듯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그 순간 자막이 떴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진심과 시간이 함께라면 더 단단해진다. 그 문장은 감동 보따리의 마지막 메시지와도 닿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같은 자세로 뛰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도 경기장 밖에서도 그는 유명세보다 꾸준함을 택했고 화려한 말보다 진심을 택했습니다. 그를 본 한 청년 팬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우리 세대의 교과서다. 힘들 땐 그의 19초 영상을 다시 본다. 그 문장은 댓글 5만 개를 넘기며 사람들의 위로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영상을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지친 날마다 다시 재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은 그 영상을 배경으로 손흥민의 하루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며 작은 종이컵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장면에 내레이션이 깔렸습니다. 리더는 누가 보지 않아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암전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뒷모습이 잔디 위에서 작아졌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에드워드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남긴 건 기록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그라운드를 향해 걷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는 허리를 숙입니다. 그의 행동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엔 진심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는 그라운드를 떠나며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기자의 카메라가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는 오늘도 묵묵히 걸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의 행동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잔디 위의 발자국은 사라져도 그의 진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리더는 무너진 신뢰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운다.